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헬로 시니어 채널은 실화적 사연의 바탕으로 시니어들에게 공감되는 내용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항상 건강을 챙기시고 좋은 건강 정보를 받아가세요. 특히 면역력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78세 김순자 할머니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선생님, 어머니가 한 달에 3번씩 감기에 걸려요. 이번 겨울에만 벌써 5번째예요. 할머니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조금만 추워도 감기에 걸리고 찬 음식만 먹으면 배탈이 나요.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거의 집에만 계셨대요. 밖에 나가면 감기 걸까봐 무서워서 햇볕도 안 쬐고 지내요. 하루 종일 커튼 쳐놓고 TV만 봐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하루에 15분만 햇볕을 쬐보시면 어떨까요? 오전 10시쯤에 베란다에서라도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햇볕이 감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머니,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면역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햇볕 자체가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어요. 처음엔 정말 귀찮아하셨어요. 추운데 뭘 햇볕을, 하지만 아들분이 계속 격려해드리니까 매일 오전 10시에 베란다에 나가서 15분씩 햇볕을 쬐기 시작하셨어요. 2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나았어요. 그리고 왠지 기분도 좋아진 것 같아요. 한 달 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선생님, 이번 달에는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햇볕 쬐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이제 산책도 나가요.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목소리도 힘차졌거든요. 선생님, 작년 겨울에는 병원에 7번 왔는데 올해는 2번밖에 안 왔어요. 햇볕이 이렇게 좋은 약인 줄 몰랐어요. 지금 할머니는 매일 30분씩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햇볕을 쬐고 계세요. 햇볕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81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면서 동시에 감기도 자주 걸리셨거든요. 선생님,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요. 그런데 감기까지 자주 걸려서 이중고예요.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흰쌀밥과 반찬 몇 가지로만 식사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입맛이 없어져요. 그냥 밥만 먹고 살아요. 복잡한 건 귀찮아서 저는 할아버지께 발효식품을 권했어요. 할아버지,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드셔보세요.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김치는 너무 맵고 된장은 짜고 요구르트는 달아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발효식품 속 유익균이 장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할아버지께 순한 김치와 저염된장, 그리고 무설탕 요구르트를 소량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입에 안 맞다고 하셨지만 점차 적응해 가셨어요. 4주 후, 선생님, 변비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 덜 더부룩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감기를 안 걸려요. 그리고 소화도 훨씬 잘 돼요. 김치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리고 장이 건강해지니까 온몸이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지금 할아버지는 몇 끼 발효식품을 드시면서 장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장이 제2의 뇌라는 말이 정말 맞네요. 75세 이정순 할머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셨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계속 몸살 감기에 시달리셨거든요. 선생님, 밤에 3-4시간밖에 못 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감기도 달고 살아요. 할머니는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밤 12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충분한 수면이 면역력의 기본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재생되고 활성화돼요. 그럼 몇 시간 자야 해요?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밤 10시에 주무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처음엔 그렇게 오래 잘 수 있을까요? 걱정하셨지만 점차 수면 시간을 늘려가셨어요.
4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선생님, 7시간 자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요.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나았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한 달 동안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충분히 자니까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 같아요. 지금 할머니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잠이 최고의 면역 강화제였어요. 79세 최병수 할아버지는 탈수 때문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물을 거의 안 드시면서 계속 요로 감염과 감기에 시달리셨거든요. 선생님, 물 마시면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안 마셔요. 그런데 자꾸 열이 나고 아파요. 할아버지는 하루에 물을 서너 잔밖에 안 드셨어요. 나이 들면 목도 안 마르고 물 먹으면 배만 차요. 저는 할아버지께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충분한 수분 섭취가 면역력의 기본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독소 배출도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 6잔 이상은 드셔야 해요. 조금씩 자주 마시시면 돼요. 할아버지께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마시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화장실만 자주 가네요. 라고 하셨지만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신기해요, 선생님. 소변이 맑아지고 열도 안 나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요로 감염도 없어지고 감기도 안 걸려요. 물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8잔의 물을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물이 최고의 해독제이자 면역 강화제네요. 73세 김영자 할머니는 단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사탕, 과자, 음료수를 끊임없이 드시면서 계속 감염에 시달리셨거든요. 선생님, 입이 심심해서 자꾸 단 걸 찾게 돼요. 그런데 요즘 상처도 잘 안 낫고 감기도 자주 걸려요. 할머니는 하루에 설탕을 50g 이상 드시고 계셨어요. 사탕 10개, 과자 한 봉지, 단 음료 2잔. 단 게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단 걸 아예 못 먹어요? 조금씩은 괜찮아요. 하지만 하루 25g 이하로 줄이셔야 해요. 대신 과일로 단맛을 채우세요. 할머니께 설탕 섭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사탕 대신 견과류, 과자 대신 과일, 단 음료 대신 물이나 차.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입이 심심해서 못 견디겠어요. 하지만 점차 적응해 가시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4주 후, 선생님, 단 것 생각이 덜 나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상처가 빨리 낫고 감기도 안 걸려요. 설탕이 이렇게 해로운 줄 몰랐어요. 지금 할머니는 건강한 간식으로 단맛을 즐기고 계세요. 과일의 자연 단맛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82세 박만식 할아버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셨어요. 혼자 지내시면서 온갖 걱정에 시달리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매일 불안하고 걱정돼요.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러니까 몸도 자꾸 아파요.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걱정만 하시면서 스트레스성 질환들로 고생하셨어요. 가슴도 답답하고 두통도 있고 감기도 자주 걸려요. 저는 할아버지께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스트레스는 면역을 약화시키는 최대의 적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세포를 억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심호흡과 명상을 해보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요. 할아버지께 간단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렸어요. 근육 이완법, 긍정적 사고법. 처음엔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의심하셨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더니 변화가 시작됐어요. 4주 후, 선생님, 심호흡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두통도 없어지고 감기도 안 걸려요. 스트레스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명상과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계세요.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건강해지네요. 77세 조순이 할머니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셨어요. 실내에만 계시면서 운동도 안 하고 인스턴트 음식만 드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선생님,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께는 종합적인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햇볕 쬐기, 발효식품 섭취,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를 모두 포함해서요.
처음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라고 하셨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셨어요. 첫째 주는 햇볕 쬐기만, 둘째 주는 김치 먹기, 셋째 주는 일찍 자기,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셨어요.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면역력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였군요. 이제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처음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로 면역력을 되찾으셨어요. 하루 15분 햇볕 쬐기는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세로토닌도 분비되어 기분도 좋아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발효식품은 장 건강의 핵심이에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이런 음식들 속 유익균이 장에서 면역력을 키워줘요. 매끼 한 가지씩은 드시는 게 좋아요.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는 면역력의 기본이에요. 하루 7시간 숙면과 하루 6잔의 물은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수예요. 과도한 설탕 섭취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하루 25g 이하로 제한하시고 대신 과일로 단맛을 채우세요. 스트레스는 면역의 최대적이에요. 명상, 심호흡, 산책, 취미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여러분 꼭 따라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 쬐며 15분 산책하기, 아침 식사에는 김치나 된장국을 포함시키고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단 간식은 줄이고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신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깊게 숨 쉬고 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이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햇볕 쬐기부터, 방영호 할아버지처럼 발효식품 먹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노후는 강한 면역력에서 시작돼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튼튼한 면역력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